손흥민냐 마르티네스냐, 공격이냐 수비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아약스발 전력 보강을 노리고 있는데 선수 2명 중 1명을 선택해야 한다. 맨유는 아약스 출신 에릭 텐 하그 감독을 선임했다. 맨유는 전력 보강의 열심인데 아무래도 텐 하그 감독이 가장 잘 아는 아약스 선수들이 주요 영입 타깃이다. 현재 텐 하그 감독이 노리는 선수는 공격수 손흥민과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다. 하지만 맨유와 텐 하그 감독을 둘 중 1명을 선택해야 한다. 영국 매체 미러는 아약스가 올 여름 선수단 분열을 막을 것이며 이는 두 사람 모두 맨유로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맨유는 손흥민로 공격을 강화할 것인지 마르티네스로 수비를 보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일단은 손흥민에 대해 더 적극적인 맨유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맨유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맨유 관계자들이 이미 토트넘을 방문했다. 이적료는 약 8,500만 파운드가 들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021-2022 시즌에서 지난 시즌 35경기 23골 10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그는 골든슈 타이틀을 획득했다. 큰 경기에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마르티네스 역시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아스널이 먼저 3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시즌 37경기를 뛰며 1골 4도움을 기록했다. 아약스와의 계약은 아직 3년이 남아있다. 제수스 하이제킹을 노리는 토트넘.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 영입 전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영입 작전을 방해하게 되는 셈이다. 제수스는 올여름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그래도 입지가 불안했는데 맨시티는 괴물 엘링 홀란드를 영입했다. 다른 공격수들이 뛸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새 팀을 찾아야 하는 제수스는 아스널과 연결됐다. 최근 현지에서는 제수스의 아스널 이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토트넘이다.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은 토트넘이 제수스 영입을 위해 아스널과 경쟁을 할 것이며 토트넘은 자신들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걸 무기로 제수스를 설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최전방, 측면 모두 활약이 가능한 제수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제수스는 첼시, 유벤투스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 어느 팀을 가든 자신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제수스는 2016년 맨시티에 입단해 236경기를 뛰며 95골 46도움을 기록 중이다. 맨시티와의 계약은 1년이 남아있다. 로메루 루카쿠가 결국 이탈리아 세리에 A 인터 밀란으로 돌아간다. 첼시는 22일 현지 시각 1년 임대에 700만 파운드, 약 11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 밀란과 합의했다. 완전 이적 옵션이 없는 임대며 활약에 따라 인터 밀란은 추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루카쿠는 또 첼시에서 받던 주급 32만 5천만 파운드, 약 5억 2천만 원에서 35% 삭감된 21만 파운드, 약 3억 4천만 원을 받게 된다. 2020에서 2200일 시즌까지 인터 밀란에서 뛰던 루카쿠는 지난해 구단 사상 최고 이적료 9,750만 파운드 약 1,580억 원을 경신하고 첼시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1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토트넘 출신인 제이미 오하라가 루카쿠의 행보에 대해 역대 최악의 이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영국의 풋볼 데일리를 통해 충격적인 복귀다. 아마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계약일 것이다. 그는 첼시에 1년밖에 있지 않았다. 첼시는 루카쿠를 위해 1억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하라는 또 토마스 투엘 감독이 루카쿠를 충분히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나 같으면 루카쿠를 지켰을 것이다. 투엘 감독이 루카쿠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잘했어야 했다며 루카쿠는 결국 자신감을 잃었고 그도 감독도 믿음을 잃었다고 한탄했다. 루카쿠는 지난 시즌 각종 대회에서 44경기에 출전, 단 15골에 그쳤다. 첼시는 한 골당 650만 파운드, 약 10억 4천만 원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최악의 이적이라는데 이견을 달 수 없는 기록이다.
에릭 텐 하흐 체제의 첫 영입이 임박했다. 주인공은 왓포드의 다니엘 바흐만 골키퍼다. 영국 가디언 등에서 활동하며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2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흐만 골키퍼와 계약하기 위해 왓포드와 협의 중이다. 왓포드는 완전 이적만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바흐만 골키퍼는 스토크시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스토크 시절에는 임대 생활만 전전하다 결국 2017에서 18시즌을 앞두고 왓포드로 이적했다. 왓포드 이적 이후에도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던 바흐만은 또 한 차례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 임대 복귀 이후에도 자리는 없었다. 당시 왓포드에는 벤 포스터 골키퍼가 주전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바흐만은 서브 골키퍼로 역할을 수행했고 후반기에 들어 포스터 골키퍼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꿰찼다. 당시 23경기에 나서 13골만을 내줬고 13경기 무실점을 이끌며 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승격에 일조했다. 이러한 활약에 오스트리아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바흐만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골문을 지켰고 유로에도 출전해 한 경기 골문을 지켰다. 이번 시즌에는 다시 후보 골키퍼로 밀려났다. 시즌 초반 기회를 잡기도 했다. 하지만 3라운드에 토트넘 호스퍼를 만나 손흥민에게 프리킥 골을 내줬고 4라운드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포스터 골키퍼가 다시 주전으로 올라섰다. 한편 후보 골키퍼 영입을 원하는 맨유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맨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후보 골키퍼였던 핸더슨 골키퍼를 떠나보낼 예정이다. 핸더슨은 다가오는 시즌 EPL 승격을 이뤄낸 노팅엄 포레스트의 완전 이적이 포함된 임대 영입에 가까워진 상태다. 이에 맨유는 핸더슨의 공백을 바흐만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맨유는 이미 다비드 데 헤아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 중이다. 여기에 바흐만과 톰 히튼 골키퍼 체제로 시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리그 1위 오지시 니스가 케파 아리사발라가 임대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22일 한국 시간 니스는 첼시의 골키퍼 케파를 임대하길 원한다. 니스는 주전 골키퍼인 월터 베니테스가 PSV 에인트호번으로 떠났다. 따라서 그를 대체할 새로운 골키퍼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태생의 케파는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유스 생활을 보낸 뒤 위성 구단인 CD 바스코니아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폼페라디나, 레알 바야돌리드 등의 임대를 다녀온 뒤 2016년 아틀레틱 클루브의 골문을 지켰다.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하며 미래가 촉망되는 골키퍼로 이름을 알렸다.